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에 이어 조국의 남동생 구속도 임박했습니다. 조국 동생에게 검은 돈을 갖다 바친 관련자 2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주범격인 조국 동생의 구속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로써 조국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확실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국은 동생이 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웅동학원 이사였고, 조국 동생이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무변론키로 결정한 당시 이사회에 참석해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국이 학원 이사를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이나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동생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국은 동생 구속으로 유력한 범죄 혐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진 사퇴를 고민할 법한데, 조국은 역시 사람들이 원치 않는 예상을 깨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될 때에야 물러날 듯이 매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의 아내 역시도 조사와 입원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영장 청구가 유력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경심 측은 정경심의 건강 상태를 앞세워 구속을 면해보려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교수 생활을 하며 컴퓨터로 수많은 서류 작업을 해왔던 그녀가 왜 갑자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느껴져 조소 읽기도 힘이 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남의 기회를 박탈하고 가족끼리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오던 정경심이 막상 구속될 위기에 몰리자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질병 얘기를 꺼내며 추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경심 측은 정경심의 오른눈이 실명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의 눈은 6급 장애 판정 상태로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지금까지 운전도 직접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두통을 느끼고 구토가 난다는 정경심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주식 투자를 해왔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오를 즈음부터는 일반인에겐 생소한 사모펀드 투자 활동을 하면서 투자업체 경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일에는 아무리 신경을 써도 두통도 안 느끼고 구토도 안 느끼는 모양입니다. 정경심은 중환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얼마 전 병원에 입원했지만 며칠이 안 돼 퇴원했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경심이 동양대에 제출한 병원 진단서엔 합병증이 없는 약한 수준의 당뇨와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필요 소견 정도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들을 볼 때 정경심은 구속을 면할 정도의 중환자 상태에 놓여 있지 않고, 일반인들도 생활하면서 이따금씩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두통 정도를 느끼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법원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조국은 이렇게 오촌 조카와 남동생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구속됐거나 구속을 앞두고 있고 본인도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법무장관직에 눌러앉아 있겠다고 하는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온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장관직 수행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입니다. 법과 원칙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과 원칙과 상식을 앞장서 깨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보이고 있는 철면피한 행태는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기록될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 혐의자를 감싸고 도는 문재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의 이런 행태는 정치인의 계산법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일각에선 문재인이 조국을 감싸는 게 조국을 포기해서 극렬 지지층마저 돌아서면 레임덕이 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론에 나타나는 소위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극렬 지지층의 실체는 조국 지지층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지지층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조국을 내치면 또 그 결정이 잘 됐다고 박수를 치며 따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조국을 내치지 못하고 감싸는 이유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조국 펀드의 투자 사업이 스마트시티 사업, 2차 전지 사업, 와이파이 사업 등 정부의 국책 사업과 하나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 또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고의로 손을 놓고 있던 정황이 발견된다는 것, 또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조국 사건이 조국 가족 부패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권력형 부패 사건, 나아가 권력형 게이트 성격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사건이 검찰의 수사로 권력형 부패 사건임이 확인될 경우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추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문재인은 검찰을 압박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조국 사건을 덮거나 초점을 흐리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고, 그 결과는 문 정권이 이렇게 억눌러왔던 위기가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4월 총선 즈음에서 확대돼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호미로도 막을 수 없었지만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권력형 게이트가 내년 총선에서 문 정권을 집어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